핸델의 라르고라고 그러네요. 핸델의 라르고. 그 조용한 12월 달에 어느 농촌의 어느 숲속의 그런 풍경이 같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 브리핑 시작합니다. 비건이 드디어 대화제를 했고 북미 협상이 곧 재개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어제 그 비건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오전에 얘기한 거죠. 오전에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대화를 하자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하루가 지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 대화 제의에 대한 거부가 없다라는 것, 그것을 볼 때에 일단은 북한에서 좀 긍정적으로 대답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그 북한이 릴레이 담화를 하고 여러 가지 참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무슨 엔진 시험하고 이런 것은 국내에도 보도했지만 고위 관료들의 릴레이 담화는 국내에다가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국내에다 보도 안 했죠. 그렇게 이제 북한 국내에다가는 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국내에다가 보도 안 했던 것은 결국 이제 미국과의 협상을 하기 위한 문을 좀 열어놓는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비건이 일본으로 가는데 어제 이제 비건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일정을 늦출 수 있다. 북한에서 대화 제의가 온다면 일정을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좀 긍정적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오늘은 안 만나더라도 내일 이후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지금 당장 급하게 만나지 않고 다음 주 정도에 대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던가 이렇게 어떤 그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반응 자체가 며칠 있다 나올 수 있습니다. 비건을 곤란하게 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어떤 대답이 안 나온 걸로 봤을 때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쪽에 조금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거부가 아니었죠. 지금까지는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즉각적인 거부가 나왔다면은 요거 즉각적 거부가 아니다라는 것에서 상당히 긍정적 반응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번 해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부터 좀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결국 이런 얘기 같아요. 미중 대화, 미중 합의, 그 다음은 북미 대화다. 요런 수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미중 합의 다음엔 북미 대화다.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트럼프의 입장이었죠. 북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칼자루를 트럼프가 쥐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트럼프가 쥐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 그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결국 미중 합의도 트럼프가 관세를 갖다가 크게는 아니지만 약간 인하를 하면서 그러면서 합의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북미 대화도 공은 트럼프한테 있다. 사실은 북한은 당하는 입장이죠. 제재를 계속하니까 북한은 당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얼만큼 북한에 대해서 좀 뭘 내줄 것이냐 하는 것 자체, 그것이 이제 대화 시작의 키포인트란 얘기죠. 그래서 어제 비건이 한국까지 와가지고 또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끝난 다음에 한국까지 와가지고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한 거, 어찌 보면 약간 체면을 무릅쓰고, 체면이 손상당하는 것을 무릅쓰고
대화를 하자, 마치 구걸하듯이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한 것이 북한의 명분도 살려줬다. 북한의 체면도 살려준 이것다 이런 얘기죠. 하노이 회담을 하노이 결렬, 하노이에서 저거되면서 아주 체면을 완전 구기고,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에 스톡홀름에서는 나름대로 김명길이가 이제 거부를 하면서, 김명길이 같은 이제 아주 하급 관리가 거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체면도 살려줬죠. 미국도 한번 거부를 했으니까 나도 거부를 합니다. 북한도 한번 거부한다 하면서 북한 국내에서 최고 지도자의 존엄을 좀 살려줬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를 연말까지 대화를 하자라고 이제 소위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최고 존엄이 연말 시한을 제시했는데, 이 연말 시한 제시 때문에 그 밑에 여러 관료들이 계속 릴레이 담화를 하면서 연말 동안에 하여튼 대화를 시작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비건 대표가 한국까지 와가지고 대화 제의를 해준 것은 일단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고, 또 북한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냐. 아직까지 뭐 대답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 어떤 측면이다. 즉각적인 거부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오늘 정도의 대답이 나올지 아니면 며칠 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비건 대표가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년 뭐 초에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소 긍정적 측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최고인 인민회의 전원회의가 이제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요게 있죠. 전원회의 요게 있는데, 그래서 요 노동당 전원회의를 대략 한 24일 근처에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노동당 전원회의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연기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당연히 연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당 전원회의 그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노선을 갖다 발표할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이 좀 급변하기 때문에 아마 연기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노동당 전원회의 일단 연기하고, 그리고 신년사 이것도 사실은 꼭 신년에 신년사 바로 나와야 될 일은 없죠. 그래서 요 신년사 자체도 1월 1일 날 안 나오고 연기될 수 있다는 거죠. 연기되면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좀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입장이 좀 정리가 되면은 신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가 내년 한 4월달쯤 열리는 이런 형식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일단 수년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뉴욕 증시는 미국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올랐는데 모양은 좋아요. 트럼프의 9월 시행 관세의 인하 및 추가 관세 유예로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인하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한테 어느 정도 양보를 한 것이고, 그 양보는 대화가 된다는 얘기죠. 대화가 시작됐다는 얘기고, 요 대화가 시작됐다는 것이 이제 2차까지도 잘 될 것이다. 자, UBS의 UBS의 마크 헤펠레, 마크 헤펠레,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별로 안 좋네. 헤펠레. 이번 무역 합의를 계기로 관세는 점진적으로 처리되며 실무 경기 회복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무 경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올리브 존스. 관세의 양보가 소폭이지만 이를 계기로 다음 단계 협상이 속도를 낼 것이다. 어쨌든 합의가 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합의가 됐다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서로 하나의 작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큰 성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이런 작은 성과는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어떤 신뢰감을 심어주고 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형성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어렵지, 첫 번째가 되고 나면 두 번째부터는 쉽게 풀려가더라. 레리 크들로 NEC 위원장, 무역 합의로 미국의 GDP가 0.5% 상승할 것이다. 이런 이제 레리 크들로 같은 공격파, 강경파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도 꽤 만족스럽다. 이제는 협상을 하겠다. 이제 선거를 바라보면서 미국, 중국 협상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레리 크들로의 뭐 생각이 어떻든 간에 집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권 연장이 되어야 레리 크들로의 뭐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집권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알리안츠의 엘 에리언, 1단계 합의가 중장기 무역 마찰을 지나지는 못할 것이다. 대선까지 전면전이 지속될 것이다. 약간 이제 부정적인, 그죠? 대선까지 전면전이 지속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하는 것이 대선에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중국과의 싸우지 않는 것이 대선에 유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뭐 미국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는 선거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중국과의 싸움이 유리하다면 한 번 더 싸울 것이고, 싸움이 유리하지 않겠다, 식상하다 생각하면 이제 슬슬 싸우지 않으면서 대화로 나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킷조사 12월 PMI 지수는 52.5로 전월 대비 0.1% 하락. 근데 마킷이 벌써 나올 때가 됐나? 중순인데 조금 이상하다. 중국 지표도 개선되고 있는데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은 이 중국 지표의 개선입니다. 벌써 11월 달부터 중국이 지표가 개선되고 있죠. 제가 11월 달에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합의를 할 듯한 분위기 자체가 중국의 소비와 투자를 늘릴 것이다. 그렇게 늘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지표로 나올지에 대해서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제 예상처럼 일단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8% 급증을 했다.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이죠. 소매가 늘었다. 물론 이제 강군제가 있었죠. 11월 11일날 강군제가 있었는데, 뭐 그걸 떠나서라도 소매 판매가 뭐 작년에도 강군제는 있었으니까 전년 대비 8% 급증을 했다라는 거. 팔자를 중국이 좋아하는데, 그 팔자만큼 8% 급증했다. 산업 생산도 6.2% 증가했다. 상당히 좀 긍정적 부분이다. 또 중국의 지표 개선으로 주가가 올랐고, 구리 가격이 올랐고, 원유 가격도 상승했다.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자, 비건의 최후 통첩은 아니지만 사실상 연내는 더 이상 시간이 없죠. 연내 최후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방한 이틀째 비건 대표 북한 최선희에게 공개 회동을 제안했다. 최선희한테 파트너랑 만나자. 북한의 하답 여부가 관심이다. 처음으로 외교부의 브리핑룸을 이용해가지고 회견을 했는데, 비건,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 라고 이제 만나자 공개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비밀리에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만나자라고 한 것은 어찌 보면은 미국의 체면을 좀 손상시킨 측면이 있고, 어찌 보면은 북한의 체면을 좀 세워준 측면이 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오찬회동에서, 김현철 장관의 이제 오찬회동에서 비건이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서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발언도 굉장히 적극적이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또 타당성 있는 단계라는 얘기는, 이게 지금까지 쭉 북한 측이 얘기했던 단계적 동시적 방안하고 이제 맥이 닿아 있는 거죠.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 그러니까 셈법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했죠. 타당성 있는 단계와 유연한 조치를 통해 균형 잡힌 합의에 이를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과 협의해서 합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균형 잡힌 합의라는 것은 북한의 생각을 좀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적극 반영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단계적 방식. 북한은 새 계산법을 강조하고 있어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 계산법을 들고 나온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새 계산법이 참 애매하죠. 새 계산법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새 계산법 만나봐야 아는 것이지. 그래서 새 계산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고 타당성 있는 단계란 말을 썼고, 또 유연한 조치, 이 유연한 조치가 어찌 보면 새 계산법과 좀 맥이 닿아 있죠.
유연한 조치 이를 통해서 균형 잡힌 합의에 이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든 세계산법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데, 그러니까 세계산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직접적으로 뭐 우리는 북한의 제재 조치를 어느 정도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죠. 근데 공개적으로 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라고 언급하기에는 참 너무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만나서 협상을 해서 제재 조치 해제를 이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좀 강조하는 것은 북한은 우리는 선제적으로 할 만큼 했다. 그 선제적으로 이제 중국도 얘기하는 게, 선제적으로 했다는 것은 일단 핵실험장을 폐쇄했다.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도 어느 정도, 지금은 다시 복구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해체하는 성의를 보였다는 거죠. 이런 걸 했는데 미국은 너무 성의를 안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북한의 불만이다는 건데, 어쨌든 세계산법은 그 북한은 뭔가 제재 조치 해제에 대해서 좀 성의를 보여라 하는 거고, 이 세계산법은 그런 건데, 미국은 뭐 하겠는데 북한의 핵을 갖다가 완전히 없애겠다. 핵을 완전히 박멸하겠다. 박멸이 말이 되나요? 이런 얘기를 먼저 하라는 얘기죠. 그게 뭐 합의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계산법을 강조하고 있어서 성사여부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제 비건의 얘기가 출국이나 17일 출국이지만 오늘 출국하는 거지만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체류 기간 연장.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체류 기간 연장의 얘기도 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북한에서 특별한 그 말이 없었는데, 공식적으로 대화 제의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 비건이 일본으로 안 가고 하루 더 머무른다면,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뭔 그 대화 제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공식으로 올 수도 있겠고. 어쨌든 북한이 대화에 거부한다면 그 내년 신년사에서 대결을 공식화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이 경우에 미국은 추가 제재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번이 아마 마지막 그 대화 제의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화가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북한이 뭐 여기서 뭐 대결을 해가지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화를 해야 될 거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를 시작한다면 일단 전원회의를 연기하고, 또 신년사도 연기하고, 이렇게 이제 갈 수 있을 것이고, 대화를 안 한다면은 뭐 이제 내년 1월부터 대결을 공식화하겠죠. 요런 수순으로 갈 것이다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건이 오늘 일본으로 갈 수도 있지만, 오늘 일본으로 가고 북한이 아무 말이 없다. 북한이 묵묵부답이다. 이 얘기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며칠 있다가 수일 후에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올 수 있다. 대화를 하자라는 이제 공식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즉각적인 대화 거부가 나온 게 아니라서 비건이 일본으로 가고 난 다음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비건이 안 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비건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비건이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 단계적 수용의 뜻을 밝혔다는 거예요. 비건의 공개 제안에서 타당성 있는 단계, 유연성, 균형 잡힌 합의, 이런 이제 북한의 그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주목하자. 타당성 있는 단계. 이게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계속 요구했던, 일관적으로 요구했던 이 단계적 동시적. 그래서 지금 이제 비건이 타당성 있는 단계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거. 단계적으로 하자는 얘기죠. 다음에 유연성이라는 얘기는 셈법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거. 또 균형 잡힌 합의라는 얘기는 북한의 생각
것들 받아들여서 합의하겠다. 이런 이제 북한 요구 수용의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 같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단계적, 병행적, 상보적 방식으로 교환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필요할 수 있다. 북한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적대시 정책의 철회죠. 적대시 정책. 우리를 적으로 보지 말아라.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지 않는 한 대화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또 동시적으로 병행적으로 또 상보적인 것은 서로 이제 보상적인 방식이라는 거지. 보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교환될 수 있다는 의미로 표시된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 얘기는 북미 간의 단전 국면, 북미 간의 그 대화의 단전, 대화가 완전히 그 멈춰버린 것을 타개하자는 미국의 승리를 표현한 것으로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동 본부장의 말과 연결될 수 있다. 이동 본부장은 협상이 재개되면 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하고 지금 그 비건의 얘기하고는 맥이 닿는 비슷한 뭐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북미 간의 단전 국면을 타개하고자 하는 미국의 성의가 표현된 것이다. 미국의 성의. 그래서 단계적 유연성, 타당성 있는 뭐 균형 잡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 연구실장,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던 진전된 발언이다.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진전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협상의 진행이 대통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트럼프의 위임에 따라서 내가 협상하는 것이다. 네, 내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에 대해서 위임을 했다. 이렇게 협상하라 위임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말에다가 좀 뭔가 권위를 심어줬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미중 무역협상 1단계 완료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특히 한국경제에 좋은 부분이다. 그 북미 간의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한국이다. 그죠? 북미 싸움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것이 한국이다. 오히려 대만은 이제 수혜를 받다. 중국의 대체로 이제 대만을 받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을 좀 밀어주고, 한국은 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미중 간의 분쟁으로 이제 수혜를 많이 본 게 대만이었고, 오히려 돈이 빠져나간 게 한국이었는데, 이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5천억대의 매수가 들어왔고, 어제는 뭐 별로 안 들어왔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되게 월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매매를 안 해요. 왜냐면 자기네 나라가 휴일이니까. 근데 오늘은 상당히 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오늘은 팔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중 1단계 완료가 세계경제, 한국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 한국경제에 좋다 하는 거. 비건의 대북대화 제의가 매우 긍정적이고, 북한의 반응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오늘 바로 갈지, 오늘 안 갈지, 또 오늘 북한의 반응이 나올지, 아니면 수일이 있다가 나올지, 이런 것들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가 24일 전후로 예상된다 그랬는데, 요것도 연기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코스피는 계속 상승을 하지 않겠냐. 어제 약간 좀 밀려나는 모습 보였지만, 예상했던 대로 소폭의 조정이었죠. 소폭 조정이라는 얘기는 계속 간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약한 조정은 강한 상승의 지속을 의미한다. 그렇게 많이 강조드렸죠. 강한 상승 플러스 약한 조정. 요거는 강한 상승이다. 그렇게 제가 공식을 만들었죠. 그래서 거꾸로 강한 하락 이후에 약한 반등은 강한 하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어제는 어쨌든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좀 주춤했어요. 근데 원래 월요일은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이 기관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제 등락 비율은 118%하고 139%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은 뭐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따라서 상승 파동이 지속될 것이다. 그 지수의 목표는 2250포인트 정도로 보자. 단기적인 목표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지수가 더 올라갈 것이고 북미 간의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남북경협주는 강력 부유를 하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 뭔가 작은 호재가 나오면은 이제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여우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북한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혹은 또 시장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시장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시장의 반응, 또 북한에서 이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워낙 그 안 좋은 상황에서 반전이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 어떤 주가 측면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서도 최악까지 갔다가 터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강력한 터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뭐 친구나 부부 사이나 또 이제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심하게 싸우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훨씬 더 가까워지죠.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의미로, 만약에 이번에 북미 간의 어떤 흐름이 다시 이제 대화의 국면으로 돌아온다면 이제는 서로가 뭔가 결실을 향해 나가는 그런 대화 국면의 시작이다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강력히 그러니까 그 남북 그 경협제 시조세 아닙니까? 남북 경협제 시조세, 여우한테 여우의 말을 한번 열심히 경청해 보시라. 의 시조세,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또다시 북한이 거부할 수도 있겠죠. 거부한다면은 다소 시점이 늦어져서 한 3월달 정도, 그때까지로 이제 남북 경협 북미 대화가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여튼 북한의 어떤 반응을 잘 지켜보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겠고요. 남북주 또 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가지면서 멋진 또 12월달 마무리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WSJ님, 오늘부터 1일님, 어떤 뭐 황금만당님, 잘 되겠죠, 그죠? 잘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미중이라는 그 큰 어려운 실타래도 풀었는데 북미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실타래 아니잖아요. 왜냐하면은 핵이라고 하는 것이야 뭐 그냥 없애면 되는 거지 뭐. 다 안 없애더라도 대화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전에 미국과 소련도 군축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군축을 했고 레이카비크 회담에서 박차고 나갔지만 1년 지나서 다시 회담을 해서 결론을 낸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북미 대화도 충분히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